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 20%를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20%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공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이 진행하는 현물 ETF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은 걸릴 듯 합니다. 기관에서 얻어야 하는 절차 정보 요구를 법원에서 받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려요. 그래서 현물 ETF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GBTC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물 ETF가 통과가 안 되는 건 이미 서로 간에 알고 있는 팩트여서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ETF 핑계를 대고 GBTC를 팔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남은 건 GBTC 매각으로 숨통을 틔우고 판매한 GBTC에 대한 금액을 기반으로 남은 일부 판매 금액은 회사 주식을 파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결국 회사 주식을 외부에 공유한다라는 것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되죠. 제네시스 파산 리스크 이후 DCG는 단어, 뉘앙스 하나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트러스트의 오픈 매수, 그리고 이걸 빠르게 시장에 퍼뜨려야 했는지 한 달을 쉬었던 베리 실버트가 이 내용으로 트위터를 올렸어요. 오픈마켓에서 잠깐 열리는 GBTC 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 뒤로 스몰 토크도 진행을 했는데 인플루언서가 헤이 베리 요즘 잘 지내? 소식이 없더라? 라고 물어보니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남은 올해를 내 뒤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답을 해요. 인플루언서가 벌써 2023년 축하 카드가 친지들로부터 왔는걸? 해피 뉴 이어, 내년 코인 시장이 올해보다 더 나빠지긴 힘들 거야 라고 그랬더니 어떤 정신나간 놈이 베리에게 이런 합성을 해서 또 보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정성을 들인 거죠. 뭘 합성했는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베리가 흐뭇하게 보고 있는 얼굴을 합성해서 올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20%가 그레이스케일에게 중요한 숫자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숨통을 틔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10억 불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 보유 GBTC, GETH가 있어서 20%를 처분하면 슬리피지를 고려하지 않고 약 10억 불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담보로 잡을 경우 프리미엄 마이너스 40%를 기본으로 잡았을 때 청산 리스크를 20%로 잡아야 10억 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20% 떨어지게 되면 이게 청산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네시스 채권단에게 제시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은 제네시스 파산을 홀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18년도 초만 하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100%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레이스케일은 보유분인 GBTC를 100%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거죠. 32K를 받아서 GBTC를 코인베이스에 한 개의 비트코인을 락업하고 하나의 비트코인이 따로 남게 되는 마진율 100%의 꿈같은 장사를 그레이스케일이 해온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AUM 총 운영 자산은 약 100억 달러 규모, 현재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40에서 50% 수준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과거에 두 배 뛰기 장사를 한 업보가 돌아온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시장에서 평가받는 자산 규모는 현재 50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레이스케일은 20%짜리 청산 리스크와 함께 담보대출을 받아야 10억 달러가 나오는데 하지만 DCG는 그 안을 거절하고 그냥 보유 물량의 20%를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입는 손해는 선물 숏 포지션을 임시로 같이 보유하면서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을 잠정 거절한 이유는 헤지펀드의 GBTC 청산 리스크를 이용한 추가 공격이 등장할 경우 비트를 더욱 하방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내용은 이미 11월 말에 한번 돌아서 블룸버그도 예상 할인폭에 대한 투자자의 단기 예상 수익이 어떤 식으로 산출될지 페이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고객들과 연결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10억 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가 중요한데 GBTC를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그레이스케일이 외부에 보낼 수는 없어요. 현금이나 현물로 보유한 다음 비유동성 자사주를 재평가받고 주식을 담보대출 잡거나 매각해서
그 자금을 외부로 보내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GBTC 매각 자금은 다시금 코인 매수 자금으로 활용되어서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하는 협력사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DCG는 11월 중순 처음으로 부채 자본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돈 빌려주세요 하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거예요. 2018년 대하락장에서도 여태껏 현금이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 11월 결국 DCG의 신용을 이용해서 엘드리지 사모펀드가 주축이 되어 외부 자금 6억 달러를 수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의 대표 엘드리지는 DCG의 캐시카우 제네시스를 반드시 살리라는 조항을 곁들였습니다. 즉 애시당초 제네시스 파산은 DCG의 선택지에 없었던 거죠.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외부에 갚아야 할 달러 빚이 20억 불이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급하지만 급하지 않은 돈이에요. 당연히 이자는 붙겠지만 그걸로 연관된 회사들이 당장 망하진 않습니다. 콜론의 형태로 일단 킵해서 사이클을 돌려서 차차 갚아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돌리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첫 작업은 달러를 보내는 게 아닌 비트를 보내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현 상황은 서큘러 파이어링 스쿼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BTC가 프리마켓에서 거래되고 순간적으로 비트가 출렁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에 휩싸이겠지만 그 이후 그레이스케일은 그때부터 끌어온 현금을 그대로 외부에 보내서 소진하는 게 아닌 비트와 이더를 다시 구매해서 풀 프라임 브로커 비즈니스를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후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인 시장의 정상화 루트를 천천히 밟아나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트의 움직임이 우상향은 해줘야 사이클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도 끊임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문을 두들기고 있지만 그냥 의미 없는 행동들에 가깝죠. 블룸버그의 ETF 선임 연구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통과 확률이 40%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아마 굉장히 높게 쳐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중국에서 보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원래 ETF, 투자 상품들,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런데 막상 열리고 났더니 웬걸 톤 오브 머니 이쪽에 수요가 제법 모였네? 의미심장한데? 라며 놀랐습니다. 코인 ETF에 이 정도의 현금이 몰렸다는 점은 거의 중국 내 공식적 코인 투자 수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승인된 ETF는 홍콩 달러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데 아마 여기에 들어온 수급은 중국 위안화로 보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럼 제네시스는 도대체 무슨 수완으로 다시 시장에서 피를 수거할 수 있을까? 참고로 지금 제네시스가 하고 있던 장사를 점프 크립토 애들이 차지를 해서 거래처를 대부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돈을 다시 벌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게 제시한 게 바로 디파이예요.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디 디파이는 건드리지 마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내년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수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크립토판에 있는 가치만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될 판인 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대거 유통이 가시화된다. 추가로 돈이 막 찍혀 나오진 않겠지만 고금리로 은행에 회수된 자금들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시장에 유통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녀석들이 바로 디파이인데 특히 덱스와 코인베이스 연결에 상당한 공을 들였죠. 대표적으로 카바 솔루션을 이용해서 코인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상장되지 않은 외부 덱스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왑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지만 덱스의 수많은 코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코인 생태계를 다시금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덱스 코인 몇 개도 이슈가 되겠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스테이블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오늘 코인베이스가 규제기관에게 제안한 내용인데 결국 그 과정에서 반드시 스테이블 거품과 부실화가 발생하는데 코인베이스는 디파이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 스테이블 그쪽이나 미리 좀 신경 써주십사 라는 내용을 최근 읍소를 했어요. 빅플레이어들은 내년 그림을 이미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만 잘 넘기면 그레이스케일은 정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어요. 이미 거래소 간 고빈도 매매, 차익 거래는 점프 크립토 애들이 형님이 아픈 동안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쪽을 다시 힘으로 뺏어와봐야 답이 없죠. 어차피 내년 수많은 각국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사설 스테이블 코인들이 생기고 개나 소나 USD 스테이블 찍어내서 디파이, 덱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돌릴 겁니다. 그 중심에 제네시스가 고빈도 매매 플랫폼과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서서히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덱스와 디파이들의 최종 담보는 신뢰성 높은 USDC가 그 자리를 맡게 되고, 이 그림이 GBTC 20%를 팔아서 그 종잣돈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레이스케일의 제네시스를 살리는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은 돈 안 되는 GBTC 트러스트 잡고 시간만 죽이지 말고 제네시스를 살려야 너네가 산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어쨌든 현물 ETF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당장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방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은 제네시스를 살려야 된다. 제네시스를 살리게 되면 시장에 다양한 또 양분이 뿌려질 거기 때문에 부디 계획한 것들이 금융사고가 나지 않고 잘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은 좀 빠진 게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